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발언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파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나왔었는데요. 결국 조국 후보자 청문회 앞에서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 우선 몸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법무 검찰 개혁을 완결하겠다. 과분한 혜택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모두 발언에서 조국 후보자는 몸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질타가 한편으로는 그 체제 내에서의 그 가진 자로서의 혜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20대의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20대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김도읍 의원이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범죄에 연관돼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나와서 자신이 앞으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자신의 소신들을 갖다가 밝힐 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튼 모두 발언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호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는 또한 조국 후보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청문회가 열린다 안 열린다 급하게 열리긴 했지만 어쨌든 여야 모두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나섰고 서로 나름 역할 분담도 좀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청문회 위원들의 질문들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제일 특이했던 게요. 저도 청문회를 여러 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법무부 장관 청문회도 해봤어요. 법사위원이었으니까. 근데 제일 특이했던 게요. 여당 의원들이 원래 오전 질의, 자신의 첫 번째 질의 때 처음에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생각이 나네요. 네, 그저 다 그렇게 하고, 야당 의원들도 법사위원들은 다 법무부 장관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솔직히요.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엔 어땠죠? 여당 의원들 중에 누가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나요? 저는 들은 기억이 저도 없어요. 기억이 없네요. 하신 분이 한 명 계신데 야당 의원이죠. 범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이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지만 그 질의 내용을 보면 꼭 장관 하셔야 되냐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때 첫 번째 질의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당 의원들이 철벽 수호를 하고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원래 첫 번째 말하는 게 관행적으로 꼭 붙이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 관행적인 표현을 안 했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축하를 도저히 못 드리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의원들이 왜 빼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을 한 명이 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 보진 않아서 모두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뺐다는 건,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는 여당 의원들의 심정을 일정 부분 대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송곳 검증을 했냐, 야당 의원들이 잘했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전에 하고 방송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생각보다 조금 산만한 것 같다. 그리고 태도가, 아니 후보자는 저렇게 침착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야당 후보자들은 흥분을 하시냐, 야당 청문위원들은 흥분하시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국민들은 청문회를 보면서 내용은 물론 당연히 보시겠지만 태도도 많이 보시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그 청문위원으로서 다 후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그래도 형식 마음은 어떻든 국민들 대표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고요. 밤에 저녁 때 이제 결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청문회는 초반에 한 방이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럴 때는 수사팀이 아니니까 강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요즘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가 됐던 게 그걸 잘하셔서 스타가 됐고, 그 이후에는 그걸 잘 못하니까 진술을 쭉 받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고 답변 받고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누적을 쭉 시켰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혹시 있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야당 의원들이 있으면 그걸 터뜨려서,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니라
암이라고 했는데 이 녹취나 뭘 보니까 이거 물증이 있는데 이거 다르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청문회를 수사팀에서 한 명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다 이제 유심히 전해 들으면서 수사의 단서를 쌓아가는 거죠. 네. 자, 이제 청문회 속으로 보다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직접 해명 이후에 여론, 물론 아직까지는 반대 기류가 더 많습니다만 찬성 쪽이 계속해서 늘고 있었는데 아침 여론 다르고 밤 여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찬반 여론에 대한 추이 쭉 살펴보겠습니다. 8월 28일 1차 조사에서 39.2%가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는 54%대 쭉 거의 다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8월 28일이 아마 압수수색 바로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열면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찬성이 올라갔었는데 9월 5일 가장 큰 변수라고 불리죠.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이 얘기가 9월 4일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찬성 여론이 40.1%로 뚝 떨어졌고요. 반대는 다시 올랐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역시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의혹이 좀 많았습니다. 뒷구멍으로 총장과 의심스러운 통화를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얘기했는데 동양대 총장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뜻이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표창장 위조가 거의 확실시된다. 부정 입학까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요. 김종민 의원, 고려대 학생이 유학이나 의전은 진학하는데 표창장이 왜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지역대학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이 많기 때문에 총장이 다 기억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3일 연속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인터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TV를 끄고 싶은 마음뿐이다. 어떻게 저런 분이 법무장관 하실 수 있겠나. 총장상 명부 이름 없다. 아들도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동양대 총장의 총장상에 관련된 의혹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오늘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혹이 더 커졌다고 상당 보십니까? 부분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동양대 총장님께서 말이 계속 바뀌세요. 그거는 그 총장님께서 바뀌셨다기보다는 그 받아쓰는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사가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오늘 그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표창장이 위조됐 게 확실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 근거로 내놓았던 것이 일련 번호가 동양대 총장이 얘기한 것과 다르다. 그리고 또 직인을 갖다 찍을 때는 반드시 명부에서 찍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리고 그런 명부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항상 교육학 박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표창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인 쪽이에요. 예, 네. 그게 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또 김종민 의원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다른 표창장들의 그 수여된 표창장들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동양대에서 나온 예, 표창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수사가 좀 더 진행돼 봐야 이제 그런 결론들을 갖다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2번 전화를 했었다. 그러니까 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였어요.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직접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압력을 넣었다. 혹은 뭐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야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전화 내용들 또 그리고 그 전화가 중간에 또 2번을 전화했다 그랬는데 그 전화가 1번이라고 교정이 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론이 춤췄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딸 입시 의혹은요.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라 PC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자, 제1저자로 등재된 당국대,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딸이 고1 때 쓴 논문인데 파일 작성자 그리고 파일 속성이라는 거 보면 거기에 서울대학교 나오면서 혹시 조국 후보가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아내 부인에 관한 얘기인데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자신이 동양대에 쓰던 PC를 외부로 반출해서 이거 증거인멸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언론이 너무 취재를 많이 하니까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PC를 부탁해서 가져온 것이다 이런 해명을 해놨는데 자 딸과 부인의 PC 관련 얘기 좀 풀어주시죠 더.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PC와 관련해서 파일을 분석해 보니까 딸이 썼다는 논문에 대해서 그 속성에 파일 속성에 서울대 조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국 교수가 조국 후보자가 이제 좀 손을 대서 고쳐주거나 직접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보다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이와 관련돼서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파일이 깔린 컴퓨터를 학교에 컴퓨터를 집에 갖고 갔던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PC였는데. 네, 서울대 PC를 무단 반출한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문위원들이 그러면 물품관리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무단 반출한 게 그게 해당된다면 그건 인정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물품관리법 위반 여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줬는지 아니면 손을 일부 봐줬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도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조국 후보자가 학교 컴퓨터를 집에 갖고 간 건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집에 있는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서 썼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기는 그 컴퓨터는 이제 연한이 지난 거, 좀 낡은 거라서 갖고 왔다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낡은 거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 정보화 본부에서 확인을 해준 거에 의하면 이 파일 그리고 이 컴퓨터 이런 파일이나 이런 거는 학교 내에 사용 권한 가진 교수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목적이 제한돼 있어요. 행정 업무나 교육용으로만. 근데 그거를 왜 사용했느냐 이런 문제는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물품관리법 위반이라 그래도 대단한 법의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위법성의 논란도 있지만 도덕성은 또 일정 부분 학교 컴퓨터를 왜 갖고 가셨는지 해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컴퓨터를 2대나 나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부인도 또 갖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학교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갖고 가신 거예요. 근데 학교에다가 신고는 안 하신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보면 무단 반출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동양대 관계자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뭐 향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부부가 같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집에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지금 저희 자막으로 계속 제일 저자 논문 취소 딸 아닌 교수의 문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단국대 제일 저자로 고1 때 쓴 그 논문 얘기하는 것 같은 병리학회에서 일단 그 논문은 잘못된 논문이다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저게 딸이 아닌 교수, 책임자는 교수일 수 있죠. 근데 그 교수가 그 행위를 한 동기나 아니면 거기에 같이 뭐 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저게 딸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국 후보자는 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게 논문이 취소가 되고 나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관련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할 때 이 자기소개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고려대죠. 제가 그렇죠. 말씀을 단국대는 잘못드렸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쓴 거니까요. 단국대 네. 의대 논문 지금 취소된 논문을 자기소개서 그 고려대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에 넣었는데 그게 네네. 고려대 입시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고려대에 조사를 해봐야 알아요.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를 하고 고려대에서 진상조사위 같은 걸 꾸려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썼다라는 건 돼 있어요. 일저자나 논문 제목은 안 들어가 있지만 논문을 썼다는 게 돼 있고 논문이 실제로 첨부돼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부적절한 대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무단 반출한 건 그냥 법적인 책임을 대학에 물을 것뿐만 아니라 저는 변호사라면 절대 그 컴퓨터 못 건드리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저랑 같이 가세요라고 이인걸 변호사 선임돼 있잖아요. 같이 갔을 텐데 왜 오해를 사게 한국투자증권이랑 영리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